윤 부장님, 오랜만에 그 질문거리 좀 들고 왔는데요. 오랜만이네. 그때 다 끝난 거 아니었니? 아직 안 끝났었습니다. 하고 있어? 네. 없는데 이제. 제가 이번에 들고 온 질문은요. 2019년도에 바뀌는 임대사업자의 제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먼저 2019년도에 없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대표적으로 뭐 내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었던 이 조특법 97조 5항이에요. 양도세 100% 감면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은 이 혜택을 적용받겠지만 이젠 이 혜택은 이제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가장 큰 혜택이라면 혜택인 건데 이젠 이거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 양도세 100% 감면에 버금가는 혜택이 남아있지. 바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70% 혜택이 있는데 이건 아직 뭐 살아있는 거니까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봐. 어떤 경우에는 양도세 100% 감면보다도 오히려 더 감면이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겠지. 이 중공공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보유를 하면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고, 그리고 단기 임대사업자라면 최대 40%까지 받을 수 있지. 하지만 이것도 역시 알아둬야 할 게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고, 이건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없어진 건 아니지만 작년 9.13 대책으로 사라진 것들 중 대표적인 게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랑 그 다음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이제 사라졌잖아. 이건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은 이 혜택은 뭐 그대로 받겠지만은 그 이후에 계약을 했더라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젠 임대사업을 등록을 했더라도 양도세 계산 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9.13 이후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한 주택이 만약에 두 채가 있고, 그리고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한 주택이 이제 한 채가 있다라면은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한 이 한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 3주택 중과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종부세 합산 배제가 이제 사라졌다는 것은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준 시가가 이제 9억이었잖아 기준이. 그리고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면 기준 시가 합이 이제 6억이 초과가 되면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임대사업한 주택은 배제시켰기 때문에 임대사업 등록을 안 한 주택이 기준 시가가, 예를 들어서 기준 시가가 4억이고 임대사업 등록을 한 주택이 이제 3억이었다면은 예전에 종부세를 안 냈지. 하지만 이제는 9.13 이후에 계약을 한 임대주택도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6억이 초과됐으므로 종부세를 내야 되겠지. 와, 길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설명해줬던 건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도 올해부터 과세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작년에 이제 임대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라면 비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안 냈지만은 올해부터 이제 분리과세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뭐 저번 시간에 이제 설명을 누누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이 과세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 이 분리과세라는 건 내가 소득이 있더라도 이 임대소득에 관해서만,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 이거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가 저번 현장이 답이다 이제 그 성수동에 가서 그 부동산 이름이 뭐였더라? 주양부동산이요. 되게 빠르네. 그래요, 주양부동산. 거기에 가서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내가 물어봤었잖아. 근데 그때 소개시켜준 주택이 그 3룸짜리, 그리고 분양가가 4억 8천 짜리로 예를 들어보자. 이게 전세가 4억 8천이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이제 월세로 받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보증금 3천에 월 한 150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본다면은 월 150에 1년이면은 연 1,800만 원이잖아. 이 임대소득이 1,800만 원이 발생하는데 2천만 원 미만이니까 이거는 분리과세 대상이야. 그러면은 기본공제 400만 원을 빼고, 그리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고, 뭐 분리과세 14%를 적용한다면은 10만 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을 안 하고 임대소득세 그걸 분리과세를 그대로 한다면은 기본공제 200만 원에 필요경비 50%를 적용한다면
이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금이 이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제 표를 하나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알아둬야 할 게, 만약에 내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라는 것도 알아두면 유용하겠지. 이거 역시 저번 시간에 설명해 주셨던 건데요. 간주임대료 제외 요건이 변화된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자들이 임대보증금 3억이 초과가 되면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건데, 이게 간주임대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간주임대료를 제외한다는 거는 소형주택을 말하는 건데, 이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책정 시 제외를 시켰는데, 이 혜택이 사라진 게 아니라 2021년까지 연장이 됐거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여줬던 그 표를 다시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건데, 여튼간에 이거는 연장은 됐지만은 대신에 조건이 바뀌었어. 즉 제외됐던 이 소형주택의 범위가 바뀐 건데, 작년까지는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이 소형주택의 기준 범위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그리고 기준시가 3억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그리고 가액은 2억 이하로 축소가 된 거지.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이 간주임대료 책정 시 이건 없는 주택으로 본다는 거야. 임대사업자의 혜택 중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었잖아요. 이 혜택은 연장이 됐나요? 이것도 임대사업자의 큰 혜택 중 하나였는데, 내가 법제처를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지. 이 법조문을 한번 보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31조 그리고 31조의 3을 찾아보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감면한다는 문구를 보고 이제 연장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지. 뭐 이런 건 이제 누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제 꼼꼼히 이제 찾아봐야 돼. 이게 여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혜택은 신축이 안에서, 그러니까 보전 등기 이후에 등기를 치거나 분양을 받은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한해서 취득세 혜택이 있는 건데, 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라고 하지만은 이 취득세가 2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85% 감면,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취득세가 50% 감면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재산세, 재산세 혜택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재산세 혜택은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면적 요건이 좀 3가지로 분류가 돼. 그러니까 취득세는 2가지였지만 재산세는 3가지야. 어떻게 되냐면, 전용면적이 이거는 처음에 60제곱미터가 아니라 40제곱미터 이하인 면적은 재산세가 면제지만, 이것도 역시 재산세가 50만 원이 초과가 되면 85% 감면을 해준다는 거고, 40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한다는 거지. 뭐 이걸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때그때 이제 찾아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취득세와 재산세는 이제 연장이 됐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이제 내가 오히려 이제 질문을 해볼게. 임대사업자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매도했다면은 과태료를 낼까 안 낼까? 당연히 안 냅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쉬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은 거는 토해내야 될까? 아니, 그러니까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이건 내야 합니다. 요즘 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올라왔네. 하지만 이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여튼 이제 임대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세금은 토해내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부터 임대사업 외에 2019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달라지는 점들 중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가 많던데 간략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종부세는 정확하게 말하면 좀 3가지가 변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신문기사에 나온 게 있으니까 이건 내가 스크랩을 해서 보여줄게. 종부세 산정을 위해서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해부터는 이제 5% 인상을 해서 85%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건데, 이건 미리 예정이 돼 있던 거라서 그러니까 미리 예정이 돼 있던 건데 올해는 85%, 내년에는 또 인상에 대해서 90%. 그러니까 이렇게 매년 5%씩 인상을 해서 최종 2022년까지 100%가 될 때까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이 종부세 인상을 차차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이제 유튜브를 찍은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내가 설명을 했거든. 이걸 좀 참고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 얘기를 더 하자면은 이 세율도 이제 상한하기로 했지. 이 세율까지 뭐 몇 프로인지 이제 기억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일단 상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부담 상한, 이 세부담 상한도 이제 상한이 있는데, 3주택 이상자는 300%, 그리고 2주택 이상자는 200% 이제 조정이 되지. 뭐 세부담 상한은 이제 뭔지 알겠지만 뭐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전년도,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낸 전년도 대비 뭐 2배, 3배를 넘지 못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되는 게 있던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제 뭐 임대사업처럼 뭐 신규 주택,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안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취득 시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이라고 했는데, 신혼부부라고 했지만은 이 신혼희망 타운이나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말하는 기준이 다르잖아. 이것도 이제 기준이 다른데, 이거는 혼인한 지 5년 이내여야 해. 그리고 재혼도 포함이고, 재혼도.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의 요건도 있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외벌이라면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맞벌이라면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가액 조건, 면적 조건도 있는데, 이제 수도권은 4억, 그리고 비수도권은 3억에다가 또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현재 분양을 받고 이제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집을 올해까지 입주를, 그러니까 이제 올해 안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면은 이거 역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는 거지. 주택 실거래가가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올해부터 적용인가요? 일단 이 시점에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은 30일로 단축이 됐다, 아니다, 뭐 15일로 단축이다라고 뭐 이제 말들이 되게 많은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뭐 벌써부터 뭐가 30일이니 15일이니 이제 말들이 많아서 나도 이제 하도 답답해가지고 직접 국토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하면서 아직은 60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은 60일이니까 뭐 급하게 실거래 신고 뭐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건 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하지만 이건 웬만하면 바뀔 것 같아. 60일에서 바로 15일로 바뀌는 건 솔직히 무리가 있지. 하지만 아마 이제 30일로 변경이 될 것 같은데, 이 단축이, 실거래 신고가 단축이 되는 이유가 60일이라는 이 긴 시간으로는 실거래 정보가 시장 상황을 적시에 이제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어길 시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이지, 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릴 거라고 하니까 이건 좀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고 할 수 있어. 하여튼 이제 이건 지금은 아니니까 아니지만 곧 바뀔 것 같다라고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청약가점을 이젠 자동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이건 이제 당장은 조회할 수는 없어. 이제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인 시스템인데, 이건 인터넷으로 아파트 투유에 접속을 하면 이제 자동으로 청약 가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될 시스템이지.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제 현재는 본인이 직접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직접 입력을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착오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부적격자가 빈번히 발생을 했는데, 이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준다면은 이제 이런 오류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좋은 시스템은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과열된 이 부동산의 분양 시장을 좀 과열 양상을 좀 더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긴 하지만은, 여튼 이제 착오도 줄고 각종 서류 검토로 인한 기간 단축에
그리고 가장 큰 이 골머리 썩는 일도 덜 하겠지. 그럼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뭐 2019년 뭐 새로운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뭐 놀랄 일은 없을 거라고 봐. 부장님, 저도 그럼 이 정도면 임대사업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뭔 개소리야! 뭐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알고 있어? 아니요.